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랍 억만장자의 분노에 찬 외침이 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 50층의 회의실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좌절은 참석한 모든 임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어지는 침묵은 불편하고 무거웠으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외침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10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알자 리드 회장은 회의 테이블에서 갑자기 일어나 떠날 태세를 취했다. 한국의 명문 건축회사인 태강건설의 임원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굳어버렸다. 통역사는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식은땀을 흘리며 애썼지만 아랍 억만장자는 이미 아무의 말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바로 그의 문화와 비전에 대한 존중의 부재였다. 건축가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음을 느꼈다. 수년간의 노력, 계획, 꿈이 몇 초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문제는 숫자나 기술적인 계획이 아니었다. 억만장자는 아무도 그의 마음의 언어를 말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상처받았다. 아무도 그의 전통, 가치관, 본질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그곳이 자신의 시간과 투자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확신하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태강건설의 김태준 회장은 자신의 인생의 꿈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다. 긴장감이 너무 무거워 참석자들의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데 그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회의실 구석, 그때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는 커피 머신을 청소하고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건물 청소부의 딸 박소희였다. 넥타이도 직함도 그 수정 테이블의 자리도 없이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운명을 향해 밀어내는 것처럼 그녀는 청소용 천을 내려놓고 억만장자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부서질까 두려웠지만 부서지지 않았다. 겸손한 몸짓으로 존경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완벽하고 우아한 고전 아랍어로 아무도 듣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말을 바랬다. 그녀는 투자자에게 단순한 오해가 이렇게 위대한 비전을 가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그의 관대함이 항상 분노에 앞선다는 것을 언급하며 호소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모두가 석화된 듯 굳어졌다. 통역사는 자신의 역할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창백해졌다. 김 회장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억만장자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보이지 않았던 그 젊은 여성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단순히 언어가 아니었다. 각 음절에서 흘러나오는 음색, 시적 표현, 깊은 존경심이었다. 그는 단순한 번역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그의 마음에 직접 말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단호하지만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투자자는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다. 젊은 여성은 내면으로는 떨고 있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겸손하게 그녀가 건물 청소부의 딸이며 할머니가 그녀에게 고전 아랍어를 가르쳐 주셨다고 대답했다. 그 말 속에 그들의 역사와 존엄성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억만장자는 그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프로젝트의 모형을 가리키며 임원들이 디자인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했으니 그녀가 보는 것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두가 젊은 여성을 향해 돌아섰다. 갑자기 10억 달러가 그녀의 어깨를 누르는 무게로 다가왔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미리 준비된 슬라이드나 그래프 없이 차분히 프로젝트를 관찰했다. 그 다음 그녀가 한 일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완전히 놀라게 했다. 그녀는 타워를 기술적인 구조물이 아닌 살아있는 건축적 시를 묘사하기 시작했다. 우아한 아랍어로. 그녀는 건물을 바람에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사막의 야자수에 비유했다. 전통의 뿌리를 두고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모습으로 묘사했다. 각각의 곡선은 미나렛의 영성을 반영하고 각 각도는 새벽에 태양을 받는 모래 언덕처럼 빛과 장난친다고 했다. 타워는 단지 강철과 유리가 아니라 지평선에 펼쳐진 시였다. 임원들은 입을 벌린 채 어떻게 그 젊은 여성이 기술적인 계획을 살아있는 감동적인 꿈으로 변환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공식 통역사는 완전히 패배한 듯 시선을 낮추었다.
김 회장은 급여 명단에도 없는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회사가 구원받는 것을 충격 속에서 지켜보았다. 억만장자의 얼굴은 완전히 변했다. 이전에는 분노가 있었던 곳에 이제는 깊은 존경이 서려 있었다. 그 회의실에서 아무도 그런 방식으로 그에게 말하지 못했다. 청소부의 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엄청난 의미를 지닌 행동으로 투자자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남기로 결정했다. 회의실은 아직 아무도 축하할 용기를 내지 못했지만 집단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손짓으로 공식 통역사를 즉시 해고하며 그의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결정을 발표했다. 그 순간부터 젊은 여성이 그의 유일한 통역사이자 컨설턴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직도 충격에 빠진 김 회장은 주저없이 동의했다. 그의 눈앞에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청소부의 딸이 다리가 되면서 회의는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녀는 단순히 단어를 번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뉘앙스를 설명하고 갈등 지점을 명확히 하며 숫자의 냉정함을 의미와 존중이 담긴 비전으로 바꾸었다. 이전에는 넘을 수 없는 심연이 있었지만 이제는 견고한 다리가 놓여 있었다. 단 2시간 만에 그들은 몇 주 동안의 좌절스러운 협상보다 더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회의가 끝나갈 때 억만장자는 평온함으로 일어나 결정을 발표했다. 그는 프로젝트에 완전히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측의 기쁨은 즉각적이었지만 그는 손을 들어 협상 불가능한 한 가지 조건을 단호하게 추가했다. 젊은 여성이 프로젝트 전체 기간 동안 주요 문화 컨설턴트로 고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의 재단에서 그녀가 원하는 모든 대학 교육과 대학원 과정을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젊은 여성의 눈에는 참았던 눈물이 고였다. 몇 시간 만에 그녀는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었다. 억만장자는 젊은 여성의 어머니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부는 딸이 문제에 처했다고 걱정하며 긴장한 상태로 들어왔다. 하지만 일어난 일은 그녀의 숨을 멎게 했다. 투자자는 즉시 일어나 존경스럽게 다가가 그녀가 측정할 수 없는 보물을 키웠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부유하다고 선언했다. 이 행동은 단지 딸의 미래뿐만 아니라 조용한 희생의 전체 삶을 인정해 주었다. 다음 며칠 동안 젊은 여성의 삶은 급격히 변했다. 그녀는 어두운 작은 방에서 청소하던 일에서 역사적인 프로젝트의 문화 컨설턴트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건축가, 엔지니어, 고위 임원들과 함께 걸으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두 세계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다리가 되어 양쪽 모두에게서 깊은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빠르게 회사를 훨씬 넘어 퍼졌다. 임원들은 국제회의에서 그녀를 언급하고 대학 교수들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수업에서 그녀를 예로 들었다. 그녀의 이웃들은 그녀를 엄청난 자부심으로 바라보았다. 회사는 더 이상 문화적 감수성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영구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건설 중에 억만장자는 전설이 된 문구를 계속 반복했다. 돈은 건물을 세울 수 있지만 오직 존중만이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탱할 수 있다. 젊은 여성은 새로운 위치를 활용하여 학교와 대학을 방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의 목소리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타워의 최종 개관식에서 그녀는 조용한 손님이 아니라 인정받는 주인공으로 참석했다. 억만장자와 임원들을 포함한 모두가 그녀 없이는 그 꿈이 결코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교훈은 영원히 남았다. 존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불가능한 계약을 구하고 삶을 변화시키며 종종 가장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귀중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다. 태강건설의 본사, 건물 50층에서 일어난 이 일은 한국 비즈니스 세계에서 전설이 되었다. 그러나 박소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세상에 보여줄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더 이상 건물을 청소하지 않았고 딸과 함께 더 나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소희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여 국제 비즈니스와 아랍어 연구로 학위를 받았다. 자리드 회장은 그의 약속을 지켜 그녀의 모든 교육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회사의 문화 담당 이사로 임명했다. 그녀는 아랍 세계와 아시아 사이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녀의 통찰력은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했다. 김태준 회장도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고 태강건설 내 문화이해 부서를 신설하여 소희에게 운영을 맡겼다. 그 부서는 회사의 국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소희의 접근 방식은 건축과 문화 사이의 관계를 재정의했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담은 공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건축에 대한 그녀의 시적인 이해는 업계의 혁명을 일으켰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가치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원천입니다. 그녀의 철학은 많은 젊은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새로운 세대는 문화적 감수성을 기술적 전문성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소희가 제안한 설계 변경, 사항들이 건물 곳곳에 반영되었다. 전통적인 아랍 건축의 요소와 현대적인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과물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두 문화의 대화였고 존중과 이해의 상징이었다. 타워가 완공된 후 소희의 인생은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되었다. 그녀는 서울과 두바이를 오가며 태강건설과 알자리드 그룹 사이의 다른 프로젝트들을 조율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도전도 찾아왔다. 일부 동료들, 특히 태강건설의 이전 통역사였던 박준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성공에 질투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준호는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동료들에게 불평했다. 그냥 운 좋게 아랍어를 할 줄 알았던 거지.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같은 일을 했을 거야. 그의 말은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씨앗을 심었다. 준호는 외국어 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으며 중동에서 5년간 살았던 경험이 있었다. 그는 전문적인 통역사였지만 청소부의 딸에게 자리를 빼앗긴 것이 납득되지 않았다. 한편 소희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최고급 식당에서의 비즈니스 점심 모임, 국제회의에서의 프레젠테이션, 고위 경영진과의 상호작용은 모두 낯설고 때로는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그녀의 옷은 종종 값비싼 정장을 입은 다른 이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고 그녀의 배경은 종종 뒷담화의 주제가 되었다. 들었어? 그녀의 어머니는 아직도 강남의 다른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한대 라고 한 여성 임원이 엘리베이터에서 속삭였다. 소희는 이런 말들을 들었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소희는 김태준 회장의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회장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소희 씨, 알자리드 회장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소. 두바이의 한국문화센터를 건설하는 것이오. 그는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문화 고문으로 일하길 원하시오. 소희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그건 엄청난 기회네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트 코이치 마텍시스키아 비세비사. 그렇소.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서울을 떠나 두바이에서 적어도 1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오. 당신의 어머니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 소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남편이 그녀를 어린 소희와 함께 떠났을 때 어머니는 그녀를 양육하기 위해 세 개의 일자리를 가졌다. 어머니가 소희의 교육에 투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아무도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소희가 말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 저를 보내주세요. 박미정은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월리, 이것은 당신의 기회예요. 내가 늘 꿈꿔왔던 것이에요. 내 딸이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해요? 혼자서요? 박미정은 미소 지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멀리 있더라도 당신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내가 청소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되었잖아요. 내 평생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항상 원했던 게 뭔데요? 소희가 물었다.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어요. 미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작은 식당을 열고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항상 어머니가 단지 청소부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도 꿈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꿈을 위해 희생한 것은 소희뿐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소희는 김 회장의 사무실로 돌아와 두바이 프로젝트를 수락했다. 그녀가 떠나기 전 몇 주 동안 그녀는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다.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 고급 아랍어 수업, 중동 문화와 역사에 대한 세미나를 모두 소화했다. 그녀의 마지막 날, 태강건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작별 파티를 열었다. 모든 임원들이 참석했고 알자리드 회장도 특별히 서울에 와서 그녀의 여정을 축하했다. 소희는 이제 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미정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소희가 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난 그저 여기 있는 모든 중요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걱정돼. 미정이 속삭였다. 내 손은 여전히 청소 화학물질로 거칠고 내 옷은. 소희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엄마,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엄마예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엄마 때문이에요. 그 순간 알자리드 회장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소희의 어머니 앞에서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존경을 표했다. 박미정 씨, 그가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말했다. 당신의 딸은 나에게 당신이 내 언어를, 그녀에게 가르친 할머니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 당신의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오? 미정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제 어머니는 소희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알자리드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지혜가 당신의 딸을 통해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그녀는 매우 자랑스러울 것이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 미정에게 건넸다. 미정이 그것을 열자 아름다운 금색 목걸이가 있었다. 그 중앙에는 지혜는 최고의 유산이다라는 문구가 아랍어와 한국어로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당신의 어머니를 기리는 것이오. 그녀의 지혜는 당신의 딸을 통해 이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미정의 손이 떨렸다.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알자리드는 미소 지었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오. 소희가 말했는데 당신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소? 미정은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다. 알자리드는 계속했다. 나의 두바이 호텔 중 하나에 한국 레스토랑을 열 계획이오. 내 호텔 손님들은 진정한 한국 요리를 경험할 자격이 있어. 소희가 문화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당신도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어.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하는데 6개월, 그리고 첫 해에는 요리사로 일하는 것이오. 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평생 꿈이 갑자기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그녀는 감정에 압도되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다. 이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던 준호는 불평등한 대우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한쪽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소희와 그녀의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수의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소희와 미정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알자리드 회장의 전용 제트기가 두바이로 그들을 데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공항에는 김태준 회장과 태강건설의 다른 임원들도 배웅을 위해 나와 있었다. 소희가 탑승구로 향하기 전 김 회장이 그녀를 한쪽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소희 씨, 조심하시오. 아랍 세계에서는 당신과 같은 젊은 여성이 빠르게 성공하는 것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오. 문화적 민감성은 당신의 선물이지만 그것이 당신의 방패가 되게 하시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 저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시오. 김 회장이 덧붙였다. 당신은 단지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이해를 창조하고 있어. 그것은 단어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술이오. 비행기에 오르면서 소희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이 몇 달 전과 얼마나 다른지 믿기 어려웠다. 그녀가 커피 머신을 청소하던 날, 그녀는 절대 이런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함께 그들은 새로운 모험을 향해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바이에 도착했을 때 소희와 미정은 부르즈 칼리파 근처에 호화로운 아파트로 안내되었다. 그들의 새 집은 도시의 숨막히는 전망을 제공했다. 아파트는 이미 그들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으며 옷장에는 그들의 새로운 역할에 적합한 옷들이 채워져 있었다. 이게 꿈인가요? 미정이 물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비싼 실크 블라우스를 만졌다. 아니에요, 엄마. 소희가 대답했다.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이에요.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알자리드 그룹의 본사로 데려가졌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국문화센터 프로젝트 팀을 만났다. 팀에는 다양한 국적의 건축가, 디자이너, 마케팅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소희는 이제 국제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첫 회의에서 그녀는 자신이 팀의 가장 어린 구성원이자 유일한 여성임을 깨달았다. 모두가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자리드 회장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것이 그들의 조심스러움을 설명할 수 있었다. 박소희 씨, 우리는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소. 수석 건축가인 하산이 말했다. 알자리드 회장님이 당신이 어떻게 서울의 프로젝트를 구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소. 매우 인상적이오. 소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제가 배운 것을 공유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산은 미소 지었다. 우리의 도전은 두바이에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담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오. 우리는 단순히 한국적인 장식이 있는 건물이 아니라 방문객들이 한국의 심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 곳을 원하오. 소희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한국의 정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순히 한복, 김치, K-팝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조화,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균형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의 정신을 담으려면 우리는 정칭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그것은 단순히 번역할 수 없는 깊은 감정적 연결입니다. 그것은 가족, 친구, 그리고 심지어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도 느껴지는 따뜻함과 배려입니다. 팀은 집중해서 들었고 소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문화적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가치 있게 여겨졌고 그녀의 말은 존중받았다. 그 주 동안 소희는 팀과 함께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그들은 센터가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결합할지, 어떤 경험을 제공할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의 문화적 풍부함을 중동의 맥락에서 표현할지를 논의했다. 소희는 자신의 재능이 꽃피우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자신감은 매일 자랐다. 한편 미정은 호텔의 주방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셰프들과 함께 일하며 한국 요리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다. 그녀의 손에서 단순한 재료들이 마법처럼 변신했다. 호텔의 요리사들은 그녀의 요리에 감탄했고 그녀의 기술에 경의를 표했다. 두바이에서의 첫 주가 끝날 무렵 소희와 미정은 모두 그들의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그들은 함께였고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준호가 컴퓨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 이메일은 알자리드 그룹의 경쟁사인 알바크리 홀딩스의 CEO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 내용은 간단했다. 귀하의 경쟁자가 한국문화센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소희가 그를 대신해 알자리드의 신뢰를 얻었다면 그는 알바크리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다. 두바이의 화려한 불빛이 창문을 통해 소희의 아파트를 밝혔다. 그녀는 문화센터의 최신 설계도를 살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난 한 달 동안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제안을 넘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고 건축가들은 그녀의 문화적 통찰력을 디자인에 통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알자리드 회장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소희가 공손하게 전화를 받았다. 박소희 씨, 좋은 소식이 있소. 내일 알바크리 그룹의 CEO인 파이살 알바크리가 우리의 문화센터 현장을 방문할 예정기요. 그는 우리의 프로젝트에 투자할 관심이 있다고 하오. 소희는 놀랐다. 알바크리요? 하지만 그들은 회장님의 가장 큰 경쟁사 아닌가요? 비즈니스에서는 때때로 경쟁자들도 협력할 수 있소. 알자리드가 웃으며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것이오. 문화적 가치가 있소. 파이살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니 기쁘오. 당신이 내일 우리와 함께해서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길 바라오. 통화가 끝난 후 소희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은 호텔 레스토랑을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딸과 대화할 시간은 항상 있었다. 엄마,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알바크리 그룹의 CEO가 우리 프로젝트를 볼 거래요. 정말?
그들이 알자리드 회장님의 경쟁사라고 들었는데? 소희는 한숨을 쉬었다. 맞아요, 엄마. 뭔가 이상해요. 왜 경쟁사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려고 할까요? 때로는 좋은 아이디어는 경쟁조차 끌어들이는 법이야. 미정이 말했다. 소희야, 너는 항상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능력이 있었어. 아마도 이것도 그런 경우일 거야. 소희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는 항상 그녀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고마워요, 엄마. 내일 최선을 다할게요. 다음 날 아침, 소희는 건설 현장에서 알자리드와 그의 팀을 만났다. 그녀는 우아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한국과 아랍의 문화적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스카프로 액센트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의실 구석에 서 있는 청소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감 있고 능력 있는 문화 컨설턴트였다. 파이살이 곧 도착할 거요, 알자리드가 말했다. 그는 까다로운 사람이니 조심하시오. 그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을 좋아하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 후 검은색 리무진이 도착했고 파이살 알-바크리와 그의 수행원들이 내렸다. 소희는 즉시 파이살 뒤에 서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박준호였다. 그는 소희를 보자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알자리드 오랜만이요. 파이살이 인사했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한국문화센터인가? 알자리드는 미소로 답하며 두 사람을 소개했다. 파이살, 이분은 박소희 씨요. 우리의 문화 컨설턴트이자 이 프로젝트의 영혼이요. 파이살은 소희를 평가하듯 바라보았다. 흥미롭군요. 당신의 새 통역사가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니. 소희는 완벽한 아랍어로 대답했다. 저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닙니다, 알-바크리 회장님. 저는 문화적 다리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제가 오늘 당신을 위해 그 다리를 만들 수 있다면 영광일 것입니다. 파이살의 눈썹이 올라갔다. 인상적이군요. 당신의 아랍어는 매우 유창하오. 하지만 나의 새 컨설턴트인 박준호 씨는 당신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했소. 소희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파이살의 옆에 서서 명백히 그의 새로운 고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소희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전문성을 유지했다. 준호 씨와 저는 서울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군요. 파이살은 웃었다. 그는 당신이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소. 당신이 진정한 문화적 이해 없이 아랍어를 몇 마디 할 줄 안다는 것이 당신의 유일한 재능이라고 하오. 알자리드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소희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제 재능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은 회장님의 권리입니다. 소희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그 후에 결정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파이살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평한 제안이요, 보여주시오. 소희는 그룹을 현장 주변으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특징을 설명하는 대신 각 공간이 한국 문화의 특정 측면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건축이 어떻게 정칭과 한헨의 개념을 물리적 형태로 표현하는지 설명했다. 이 중앙 마당은 마당이라는 한국의 전통적인 열린 공간을 기반으로 합니다. 소희가 설명했다. 한국 가정에서 마당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모여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현대적인 해석에서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마당을 두바이의 중정 디자인과 결합했습니다. 이것은 두 문화가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파이살은 눈에 띄게 인상받았다. 준호는 점점 불편해 보였다. 소희는 계속해서 설계의 다른 요소들을 설명했다. 그녀는 어떻게 건물의 곡선이 한국의 산맥을, 내부 공간의 흐름은 한국의 강들을 반영하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색상, 재료, 공간 배치가 어떻게 문화적 의미를 전달하는지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결론을 내렸다. 이 센터가 단순히 한국 문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문화적 대화의 공간입니다. 한국인들은 아랍 문화를 배우고 아랍인들은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이해의 다리입니다. 투어가 끝날 무렵 파이살은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그는 준호를 냉담하게 바라본 뒤 소희와 알자리드에게 다시 집중했다. 박소희 씨, 당신은 정말 인상적인 여성이오. 그가 말했다. 당신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이 센터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소. 나는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소. 알자리드는 놀란 표정이었다.
당신이 우리의 경쟁자라고 생각했는데 파이살은 미소 지었다. 우리는 비즈니스에서는 경쟁자지만 문화에서는 아니오. 이 센터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가치가 있어. 함께 일합시다. 두 억만장자는 손을 맞잡았고 소희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또 한 번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때 준호가 개입했다. 파이살 회장님, 이 여자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문화적 이해가 없습니다. 파이살은 차갑게 준호를 바라보았다. 박준호 씨, 당신은 내게 이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다고 약속했소. 하지만 당신이 본 것은 방해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원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소. 당신은 개인적인 질투심으로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소.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경력의 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파이살은 소희에게 다시 향했다. 박소희 씨, 이 사람이 당신을 해하려고 했소. 그는 당신을 묘사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소. 당신은 어떻게 하길 원하오? 내가 그를 즉시 해고할 수 있소. 소희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두려움과 후회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파이살에게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준호 씨는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희가 마침내 말했다. 그는 아랍어와 한국어 사이의 기술적인 번역에 있어서 저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정한 문화적 이해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면 그는 여전히 팀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소희의 관대함에 놀랐다. 준호는 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파이살은 깊이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관대함은 당신의 지혜만큼이나 인상적이오. 박소희 씨. 좋소. 준호 씨는 남을 수 있소. 하지만 그는 이제 당신 밑에서 일할 것이오. 그가 당신에게서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소. 알차리드는 미소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소희의 어깨에 자랑스럽게 손을 얹었다. 회의가 끝난 후 알차리드는 소희를 한쪽으로 데려갔다. 당신은 오늘 대단한 일을 했소, 소희 씨. 당신은 단지 경쟁자들을 친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우리 편으로 만들었소. 소희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단지 제 마음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 그것이 당신이 우리 모두와 다른 점이요. 알자리드가 말했다. 당신은 항상 복수보다 이해를, 승리보다 화해를 선택하오. 그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오. 그날 저녁, 소희는 어머니에게 그날의 사건을 이야기했다. 미정은 딸의 관대함에 감동받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준호를 조심해, 소희야, 미정이 경고했다. 그는 한 번 배신했어. 다시 그럴 수 있어.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그를 내 적으로 두는 것보다 동맹으로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지 지켜볼 거예요. 미정은 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넌 항상 사람들의 가장 좋은 면을 보려고 했어. 그게 내가 널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유야. 소희는 미소 지었다. 그건 엄마한테서 배운 거예요. 다음 날 소희는 준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여전히 어색하고 부끄러워 보였다. 왜 그랬어요? 소희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질투했어요.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나는 5년 동안 중동에서 살았고 최고의 대학에서 아랍어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청소부의 딸인 당신이 단 몇 마디 말로 내가 수년간 노력했던 지위를 얻었죠. 그건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소희는 그의 말을 이해했다. 나는 그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이해해요. 하지만 준호 씨,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하는 능력이에요. 당신은 단어를 번역하는 데 뛰어나지만 나는 감정과 가치를 번역하려고 노력해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어제 나를 보호했을 때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당신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구했어요. 왜죠?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준호 씨. 소희가 말했다. 우리는 둘 다 문화 사이의 다리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가 될 수 있어요. 당신의 기술적 지식과 나의 문화적 통찰력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팀이 될 수 있어요. 준호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해요, 박소희 씨. 나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빚졌어요. 소희는 손을 내밀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어때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악수했다. 새로운 시작이요. 그날 이후 프로젝트는 새로운 추진력을 얻었다. 알자리드와 파이살은 함께 문화센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고 소희와 준호는 프로젝트의 문화적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했다. 그들의 협력은 생각보다 효과적이었다. 준호의 기술적 지식과 소희의 문화적 직관이 결합되어 더 강력한 비전을 만들어냈다. 미정도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있었다. 호텔의 한국 레스토랑은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녀는 메뉴를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녀는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맛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입맛에 맞게 약간의 조정을 했다. 두바이에서의 몇 달 동안 소희와 미정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그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그들의 뿌리를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모든 성공에는 새로운 도전이 따른다. 문화센터 프로젝트가 중요한 단계에 도달하자 소희는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한국인이자 국제적인 비즈니스 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충실하면서도 세계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 정체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그녀의 다음 과제가 될 것이었다. 두바이의 밤은 조용했다. 소희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6개월, 두바이에 온 지 6개월이 지났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문화센터 프로젝트는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그녀의 이름은 국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불안감도 찾아왔다. 나는 정말 이곳에 속해 있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의 생각은 어머니의 목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소희야, 아직 안 자니? 미정이 발코니로 나오며 물었다. 소희는 미소를 지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엄마. 미정은 딸의 옆에 서서 도시의 경치를 함께 바라보았다. 그녀도 많이 변했다. 이제 그녀는 유명한 호텔의 한국 레스토랑 미정의 정원의 수석 셰프였다. 그녀의 요리는 두바이의 미식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레스토랑은 항상 예약으로 가득 찼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미정이 물었다. 소희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여전히 강남에서 자란 그 소녀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된 걸까요? 미정은 딸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우리는 모두 변해, 소희야. 그것이 인생이야.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같다는 거야. 네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한 넌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소희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했다. 고마워요, 엄마. 다음 날 아침, 소희는 문화센터 건설 현장에 도착했다. 건물은 이제 뼈대를 갖추었고 작업자들은 내부와 외부 마감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가 현장에 들어서자 많은 노동자들이 그녀에게 인사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 필리핀, 인도 출신이었고 소희는 그들 각자의 언어로 인사하려고 노력했다. 안녕하세요, 소희 씨. 현장 감독인 라지가 다가오며 말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정보다 2주 앞서 있습니다. 만약 이 속도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예정보다 일찍 개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희는 기뻐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라지 씨. 노동자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약속해 드릴게요.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진전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라지는 놀란 표정이었다. 보너스요? 하지만 그건 프로젝트 예산에 없는데. 소희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자리드 회장님과 이야기할게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있어요. 그들도 이 성공의 일부가 되어야 해요. 그녀는 현장을 둘러보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중앙마당은 이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한국 정원의 요소들이 두바이의 사막 환경에 맞게 적응되고 있었다. 내부 공간은 한국 전통 가옥의 구조적 원칙을 따르면서도 현대적인 필요에 맞게 재해석되었다. 그녀가 도면을 검토하고 있을 때 준호가 다가왔다. 소희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그들의 관계는 지난 몇 달 동안 크게 개선되었다. 준호의 초기 적대감은
존중과 협력으로 바뀌었다. 그는 소희의 문화적 통찰력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녀는 그의 기술적 지식에서 혜택을 받았다. 물론이죠. 소희가 대답했다. 무슨 일이에요?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가 말했다. 태강건설이 다음 달에 국제건축 박람회에 우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싶어 해요. 그들은 우리 둘 다 서울로 돌아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길 원해요. 소희의 눈이 커졌다. 서울로 돌아간다고요? 네. 당신이 주도하고 제가 기술적인 측면을 지원할 거예요. 이건 큰 기회예요, 소희 씨. 이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소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서울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가져왔다. 그녀는 고향이 그리웠지만 또한 그녀가 떠났을 때와는 다른 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언제 떠나야 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3주 후요. 우리는 2주 동안 서울에 머물 예정이에요. 소희는 생각에 잠겼다. 엄마에 대해 걱정되어 그녀의 레스토랑이 막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준호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박람회에는 요리 섹션도 있어요. 아마도 미정 씨가 한국 요리 시연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소희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건 엄마에게 완벽한 기회가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소희는 어머니에게 박람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정은 서울로 돌아갈 기회에 기뻐했고 특히 자신의 요리 기술을 선보일 기회가 있다는 것에 흥분했다. 우리가 떠났을 때와는 다른 사람들로 돌아가게 될 거야. 미정이 말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궁금하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태강건설의 다른 직원들이요. 우리가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시간이 됐네. 미정이 미소 지었다. 다음 몇 주 동안 소희와 준호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그들은 문화센터가 어떻게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국제 비즈니스에서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지 설명할 계획이었다. 출발 전날 밤, 소희는 알자리드 회장과 만났다. 그는 그녀의 성장을 지켜본 멘토이자 후원자였다. 서울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은 당신에게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요. 소희 씨, 그가 말했다. 당신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요.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회장님. 제가 너무 변한 게 아닐까요? 제가 아직도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요? 알자리드는 웃었다. 소희 씨, 당신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사람이요. 당신은 다른 환경에 있고 더 많은 경험을 했고 더 많은 기술을 가지게 되었지만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소. 당신은 여전히 사람들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연결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젊은 여성이요. 그의 말은 소희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겉으로는 변했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중요한 부분은 여전히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녀의 뿌리와 가치를 소중히 여겼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말했다. 서울에서 우리 프로젝트를 자랑스럽게 대표할게요. 당신이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오. 알자리드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소희 씨, 이 여행을 즐기시오. 때로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음 날 소희, 미정, 준호는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들은 모두 흥분과 약간의 불안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6개월 전과는 다른 사람들로 고향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태강건설에서 보낸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운전사는 공손하게 인사했고 그들을 강남의 고급 호텔로 안내했다. 와, 이건 내가 기억하는 대우가 아닌데. 미정이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속삭였다. 소희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이제 VIP예요, 엄마. 그들이 체크인을 하는 동안 소희는 로비 반대편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그것은 김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다가왔다. 소희 씨, 미정 씨, 준호 씨,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따뜻하게 인사했다. 두바이에서의 당신들의 성공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소희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희도 돌아오게 되어 기쁩니다.
내일 저녁에 환영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김 회장이 말했다. 태강건설의 모든 임원들이 참석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날 저녁, 소희는 호텔 창문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같았지만 그녀의 관점은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이 도시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다. 더 넓은 세계적인 맥락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소희와 미정은 쇼핑을 하러 나갔다. 그들은 환영 만찬을 위한 새 옷이 필요했다. 강남의 고급 부티크를 돌아다니는 동안 소희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6개월 전 그녀는 이런 가게들에서 쇼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제 판매원들은 그녀를 VIP 고객처럼 대했다. 엄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믿어지세요? 소희가 물었다. 미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만 갓구나. 하지만 네가 항상 특별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 세상이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야. 그날 저녁, 그들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소희는 우아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었고 미정은 세련된 네이비 블루 앙상블을 입었다. 준호는 완벽하게 맞는 정장을 입었다. 그들은 더 이상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존경받는 전문가들이었다. 만찬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태강건설의 임원들, 많은 이들이 소희를 이전에 무시했던 사람들, 이제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녀는 이 변화에 약간의 아이러니를 느꼈지만 쓰라림은 없었다. 그녀는 이 사람들에게 증명할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았다. 김 회장이 건배를 제안했다. 소희 씨, 미정 씨, 그리고 준호 씨에게. 그들은 우리 회사와 한국을 국제 무대에서 자랑스럽게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문화적 이해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두가 건배에 동참했다. 소희는 그들의 인정이 달콤하게 느껴졌지만 또한 그것이 그녀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녀에게 진정한 성취감은 그녀가 만든 차이에서 왔다. 그녀는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었고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왔다. 저녁 식사 중에 많은 임원들이 소희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모두 두바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그녀의 경험에 대해 듣고 싶어 했다. 소희는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역할을 과장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그녀는 항상 미정과 준호의 기여를 언급했고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김 회장이 소희를 한쪽으로 불러 조용히 이야기했다. 소희 씨,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가 말했다. 두바이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우리는 당신이 태강건설로 돌아와 우리의 새로운 국제문화 컨설팅 부서를 이끌어주길 원하오. 당신의 재능은 우리 회사에 귀중할 것이오. 소희는 놀랐다. 이것은 그녀가 기대하지 않았던 제안이었다. 그녀는 서울로 영구적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회장님, 그녀가 대답했다. 이건 중요한 결정이에요.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요. 서두를 필요가 없소. 하지만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소희 씨. 당신은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소. 그날 밤 늦게 소희는 호텔 방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김 회장님이 나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두바이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부서를 이끌어 달래요. 미정은 눈썹을 올렸다. 그래? 그건 큰 기회구나. 어떻게 생각해? 소희는 한숨을 쉬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나는 두바이에서의 내 삶을 즐기고 있어요. 나는 그곳에서 자유롭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고 있다고 느껴요. 서울로 돌아오는 것은 어쩌면 뒤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몰라요. 미정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어디에 있든 넌 여전히 내 소희야. 네가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해. 하지만 엄마는 서울로 돌아오고 싶으세요? 소희가 물었다. 미정은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두바이에서의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어. 내 레스토랑은 성공적이고 사람들은 내 요리를 존중해. 나는 결코 꿈꾸지 못했던 기회를 갖게 됐어. 하지만 내 결정은 내 결정에 달려있지 않아. 우리는 각자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해. 소희는 어머니의 말을 음미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와 안정된 위치를 확보할 수도 있고 두바이에 머물며 더 많은 국제적인 가능성을 탐색할 수도 있었다. 또는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엄마? 그녀가 물었다. 미정은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쥐었다. 소희야, 내 심장이 말하는 것을 따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항상 너를 지지할 거야. 그 말에서 소희는 깊은 위안을 찾았다. 그녀의 앞에 여러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랑과 지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다음 날 박람회 준비가 시작되었다. 소희와 준호는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미정은 요리 시연을 준비했다. 그들은 모두 서울에서의 이 시간이 그들의 경력의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러나 소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래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떠돌았다.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녀의 진정한 장소는 어디일까? 그녀는 자신의 뿌리와 세계적인 열망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박람회가 진행되면서 분명해질 것이다. 국제건축 박람회장은 활기찼다. 세계 각국에서 온 건축가, 디자이너 투자자들이 최신 프로젝트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모였다. 태강건설의 부스는 가장 큰 전시 공간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문화센터 프로젝트의 모형이 중앙에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다. 소희는 완벽하게 맞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부스에 섰다. 그녀의 긴장은 표정에서 읽을 수 없었지만 내면에서는 불안감이 소용돌이쳤다. 오늘은 그녀가 국제 무대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이었다. 준비됐어? 준호가 그녀에게 다가오며 물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한 한 준비됐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비전을 이해할지 모르겠네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해할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설명하니까요. 그의 말에서 소희는 깊은 신뢰를 느꼈다.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하면 놀라웠다. 한때의 적이 이제는 가장 충실한 동맹이 되었다. 그때 김태준 회장이 여러 중요한 인물들과 함께 부스에 도착했다. 그는 소희와 준호를 부르며 그들을 소개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의 문화 컨설턴트인 박소희 씨와 박준호 씨입니다. 김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두바이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소희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룹 중에는 한국의 유명한 건축가들과 주요 회사들의 CEO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것은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박소희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인 정태영이 말했다. 청소부의 딸에서 국제 프로젝트의 문화 컨설턴트가 되었다니 정말 인상적입니다. 소희는 그 말에 약간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배경이 항상 먼저 언급되는 것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과로 인정받고 싶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 어머니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두바이의 유명한 셰프입니다. 사실 그녀는 오늘 박람회 요리 섹션에서 시연을 할 예정입니다. 정 건축가는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요? 그것도 흥미로운 이야기군요. 김 회장은 대화의 방향을 바꾸었다. 소희 씨는 30분 후에 메인 강연장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문화적 이해를 통해 국제 프로젝트를 변화시켰는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객들이 자리를 떠난 후 김 회장은 소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긴장하지 마시오, 소희 씨. 당신은 준비되어 있어. 소희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발표 노트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녀는 어머니가 있는 요리 섹션으로 빠르게 들렀다. 미정은 한국 전통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 주변에는 이미 관심 있는 관중들이 모여 있었다. 엄마 잘 되고 있나요? 소희가 물었다. 미정은 밝게 미소 지었다. 아주 잘 돼. 사람들이 내 요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 넌 준비됐니? 네, 지금 강연장으로 가요. 제게 행운을 빌어주세요. 미정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네온 행운이 필요 없어, 소희야. 넌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은 소희에게 필요한 자신감을 주었다. 그녀는 메인 강연장으로 향했다. 도중에 그녀는 알바크리 그룹의 파이살 회장이 자신의 팀과 함께 박람 회장을 둘러보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소희를 발견하자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소희 씨, 오랜만입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바이에서의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파이살 회장님, 프로젝트는 일정보다 앞서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와 지원 덕분입니다. 당신의 발표를 보러 왔습니다. 파이살이 말했다. 나는 다른 회사들이 당신의 접근 방식에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문화적 이해는 국제 비즈니스의 미래입니다. 소희는 그의 지지에 감사했다. 발표에서 뵙겠습니다, 회장님. 강연장은 거의 만석이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발표를 듣기 위해 모여 있었다. 소희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자 그녀는 무대로 걸어나갔다. 박수 소리가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청중을 향해 미소 지었고 그때 그녀는 객석 뒤쪽에서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정은 딸에게 용기를 주는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오늘 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문화적 이해의 다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두바이 한국문화센터 프로젝트의 여정을 설명했다. 처음에 문화적 오해부터 어떻게 진정한 대화와 상호 존중을 통해 그것을 극복했는지까지. 그녀는 어떻게 건축이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을 넘어 문화적 가치와 아이덴티티의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우리는 종종 다른 문화를 표면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녀가 계속했다. 우리는 음식, 의상, 언어와 같은 가시적인 요소를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화적 이해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 신념, 그리고 세계를 보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센터는 이러한 깊은 이해를 물리적 형태로 표현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녀의 말은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슬라이드를 통해 센터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었고 각 디자인 요소의 문화적 의미를 설명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적인 장식이 있는 건물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우리는 한국의 영혼과 아랍의 마음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센터는 두 문화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소희는 압도되었지만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질문 시간이 되자 여러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소희는 차분하게 각 질문에 대답했다. 그러다 한 여성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다. 박소희 씨, 당신은 한국인으로서 아랍 문화를 대표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질문은 도전적이었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소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저는 아랍 문화를 대표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신중하게 말했다. 저는 단지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저는 한국 문화와 아랍 문화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려고 노력합니다. 완벽한 이해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배우는 중입니다. 제 역할은 두 문화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 역시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겸손하고 사려 깊은 대답은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질문을 한 여성조차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소희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기 위해 다가왔다. 건축가들, 디자이너들, 투자자들이 모두 그녀의 통찰력과 접근 방식에 감명받은 것 같았다. 하지만 소희의 시선은 객석 뒤쪽의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미정이 여전히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고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소희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꼭 안았다. 엄마,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다. 완벽했어, 소희야. 미정이 속삭였다. 니언 정말 특별해. 항상 그랬어.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졌다. 기자들이 소희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박소희 씨, 당신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청소부의 딸에서 국제 컨설턴트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어땠나요? 당신의 어머니는 어떻게 당신의 성공에 영향을 미쳤나요?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고 소희는 갑자기 압도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가 그녀의 업적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미정이 딸의 불편함을 감지하고 부드럽게 개입했다. 제 딸은 방금 중요한 발표를 마쳤습니다. 인터뷰는 나중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은 기자들을 피해 조용한 장소를 찾았다. 소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때로는 내 이야기가 내일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지보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더 관심이 있어요. 미정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당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때문이야, 소희야.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 당신이 할 수 있다면 그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해. 소희는 그 관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엄마, 그녀가 말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운이 아니었어, 소희야. 그건 용기였어. 당신이 그 회의실에서 일어나 말했을 때 그건 운이 아니라 용기였어. 당신은 기회를 만났을 때 그것을 잡았고 그게 당신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소희는 어머니의 말을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그녀의 배경과 여정은 그녀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심지어 축하해야 할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준호가 그들을 찾아왔다. 여기 있었군요. 그가 말했다. 소희 씨, 당신의 발표는 대단했어요. 모든 사람이 감명받았어요. 그리고 알차리드 회장님이 방금 화상통화로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소희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우리 팀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너무 겸손해요. 준호가 웃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 회사들이 이미 우리와 비슷한 문화 컨설팅을 요청했어요. 태강건설은 새로운 부서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김 회장님은 당신이 그것을 이끌기를 원해요. 소희는 놀랐다. 정말요? 그렇게 빨리요? 사람들은 당신의 접근 방식에 감명받았어요. 준호가 설명했다. 그들은 문화적 이해가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당신은 트렌드를 만들었어요, 소희 씨. 이 말은 소희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녀는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화와 비즈니스가 교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형성하고 있었다. 내가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말했다. 아직 두바이에서 끝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날 저녁 태강건설은 박람회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저녁 만찬을 열었다. 소희, 미정 그리고 준호는 명예 손님이었다. 김 회장은 그들의 기여를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소희의 문화적 접근 방식이 회사의 미래 프로젝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만찬 중에 소희는 김 회장과 따로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다. 회장님, 제게 해주신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정하기 전에 제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그리고 어떤 자유가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완전한 창의적 자유를 갖게 될 것이오, 소희 씨. 우리는 당신의 비전을 신뢰하오. 당신은 당신의 팀을 구성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어. 그리고 제 어머니는요? 소희가 물었다. 미정 씨? 물론 그녀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녀를 위한 자리를 만들 수 있어. 아마도 우리 회사 식당의 수석 셰프로. 소희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바이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최종 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소희는 호텔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와 새로운 부서를 이끌 수도 있고 두바이에 머물며 알자리드 그룹과 계속 일할 수도 있었다. 또는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찾을 수도 있었다. 미정이 발코니로 나와 딸의 옆에 섰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녀가 말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엄마.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회들이에요. 그리고 그건 좋은 문제지. 미정이 미소 지었다. 당신은 당신의 재능으로 이 기회들을 만들었어, 소희야. 엄마는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세요? 소희가 물었다. 미정은 잠시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행복한 거야, 소희야. 그게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난 당신이 당신의 열정을 따르는 것을 보고 싶어. 소희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항상 저를 믿어주셔서. 그들이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소희는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아 발견의 여정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선택이 단지 경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은지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싶었다. 그녀는 문화적 다리를 만들고 싶었다. 소희는 강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그녀의 뿌리였다.
하지만 세상은 이제 그녀의 캔버스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 그녀의 목소리와 비전으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두바이로 돌아온 소희는 새로운 결의와 함께 문화, 센터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 뛰어들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더 넓은 시각을 제공했고 그녀는 이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더 깊게 이해했다. 건물은 이제 그 윤곽을 완전히 드러냈고 내부 작업이 한창이었다. 개관까지 2달 남았어요. 하산이 진행 보고서를 소희에게 건네며 말했다. 우리는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이지만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소희는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주로 내부 디자인과 전시물에 관한 결정이었다. 문화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이 되어야 했다. 어떻게 한국의 정신을 진정으로 전달할 것인가, 전통과 현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소희가 말했다. 우리는 한국이 단지 전통적인 문화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현대 사회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하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내부 공간에 반영할까요? 소희는 잠시 생각했다. 길드, 우리는 전통적인 한옥의 요소들을 유지하되 현대적인 미디어와 기술을 통합해야 해요. 예를 들어 중앙마당은 전통적인 한국 정원을 기반으로 하지만 우리는 디지털 설치물을 추가하여 계절과 시간에 따라 공간이 변화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논의하는 동안 준호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소희 씨,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말했다. 방금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특별히 주문한 전통 목공의 패널이 배송 중에 심하게 손상되었대요. 개관까지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 제작하려면 최소 4개월이 걸릴 거예요. 이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그 패널들은 문화센터의 메인홀을 장식할 예정이었고 한국 전통 예술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대안이 있을까요? 소희가 물었다. 준호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 장인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공의 장인 중 한 명이에요. 그의 작품은 대체 불가능해요. 소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그녀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였다. 그녀는 선택지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장인에게 직접 연락해봤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마도 그가 더 빨리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대요. 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나이와 작업 방식을 고려하면 더 빨리 할 수는 없대요. 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해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에게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소희는 어머니의 레스토랑을 방문했다. 미정의 정원은 두바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레스토랑 중 하나가 되었다. 미정은 전통 한국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제공했고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엄마, 조언이 필요해요. 소희가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 어머니와 앉아 말했다. 그녀는 패널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미정은 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때로는 가장 큰 도전이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해. 그녀가 말했다. 내 할머니는 항상 위기는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고 하셨어. 하지만 어떤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소희가 물었다. 우리는 그 패널들 없이는 문화센터의 핵심적인 부분을 잃게 돼요. 미정은 따뜻한 차를 따르며 생각에 잠겼다. 소희야, 넌 항상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만들어 왔어. 아마도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도 몰라. 왜 한국 전통 예술과 아랍 예술을 결합하지 않니? 타니스트맛은 소희의 눈이 커졌다. 무슨 뜻이에요, 엄마? 두바이에는 뛰어난 장인들이 많잖아. 그들의 목공예와 장식 기술은 세계적으로 유명해. 왜 한국 디자인을 아랍 장인들에게 맡기지 않니? 그들이 한국 패턴을 아랍 스타일로 재해석하게 하는 거야. 그것은 단순한 대체품이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융합이 될 수 있어. 소희는 이 아이디어에 감명받았다. 그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핵심 가치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었다지, 엄마. 그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소희가 흥분해서 말했다. 그것은 우리 센터의 진정한 목적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거예요. 두 문화의 대화와 융합. 다음 날 아침, 소희는 알자리드 회장과 긴급 회의를 가졌다. 그녀는 문제와 어머니가 제안한 해결책을 설명했다. 흥미로운 제안이요, 소희 씨, 알자리드가 말했다. 사실 내 가족은 몇 세대에 걸쳐 훌륭한 목공의 장인들을 후원해왔소. 내가 즉시 최고의 장인들을 소개해 줄 수 있소. 소희는 안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한 가지 더 걱정이 있어요. 한국 측, 특히 태강건설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알자리드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타당한 걱정이요. 하지만 내가 김태준 회장과 직접 이야기하겠소. 이것이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우리 프로젝트의 비전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기회라는 것을 설명하겠소. 그날 오후 소희와 준호는 두바이의 유명한 목공예 장인인 파리드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그의 작업실은 전통적인 아랍 디자인의 아름다운 작품들로 가득했다. 소희는 파리드에게 한국 전통 목공예의 샘플과 디자인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 패턴을 아랍 스타일로 재해석하고 싶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두 전통의 아름다움을 결합하는 것이죠. 파리드는 샘플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흥미롭군요. 그가 말했다. 한국 디자인의 흐름과 균형에는 우리 아랍 패턴과 유사한 수학적 정확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준호가 물었다. 제 팀과 함께라면 6주 안에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리드가 대답했다. 저는 이미 몇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희망적이었다. 소희와 준호는 작업실을 나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네요. 윤호가 말했다. 그녀는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계셔요. 소희는 미소 지었다.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그녀는 항상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았어요. 다음 며칠 동안 소희는 파리드와 긴밀히 협력했다. 그들은 한국 전통 문양과 아랍 기하학적 패턴을 결합한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했다. 결과물은 예상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그것은 단순한 대체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술적 걸작이었다. 한편 알자리드는 그의 약속대로 김태준 회장과 통화했다. 처음에 김 회장은 변화에 대해 의심스러워했지만 소희가 만든 디자인의 사진을 받은 후 그의 태도는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이요. 김 회장이 화상 통화에서 말했다. 뭐인투 이제 소희 씨는 다시 한번 도전을 기회로 바꿨소. 프로젝트가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면서 소희는 점점 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받은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그녀는 두바이에서의 삶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어디에 속했을까? 어느 저녁 준호가 그녀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소희 씨,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김 회장님이 저에게 국제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제안했어요. 소희는 놀랐다. 정말요? 축하해요, 준호 씨. 당신은 그 자리에 완벽할 거예요. 고마워요,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전부가 아니에요. 그는 잠시 망설였다. 소희 씨, 우리가 함께 일한 지난 몇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당신에 대한 감정이 생겼어요. 소희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준호가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는 항상 전문적이었고 친구로 발전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준호 씨, 그녀가 시작했지만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막았다.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가 말했다. 저는 단지 당신이 알기를 원했어요. 당신이 서울로 돌아오기로 결정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준호가 떠난 후 소희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준호를 존경했고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겼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그런 식으로 본 적이 없었다. 더욱이 그의 고백은 그녀의 결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소희는 다시 한번 두바이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는 발코니에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서울로 돌아가 태강건설의 새로운 부서를 이끌고 아마도 준호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두바이에 머물러 알자리드 그룹과 계속 일하며 그녀가 시작한 것을 계속할 수도 있었다. 또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미정이 발코니로 나와 딸의 옆에 섰다. 깊은 생각 중이구나. 그녀가 말했다. 소희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미정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소희야, 내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선택의 기회가 거의 없었어. 환경이 나를 위해 많은 결정을 내렸지.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하지만 그게 더 어렵게 만들어요. 소희가 말했다. 물론이지. 미정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축복이야. 그것은 네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내 심장이 말하는 것을 따라 소희야. 그것은 결코 너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 거야. 미정의 말은 소희에게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선택이 단지 논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녀의 가슴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것임을 깨달았다. 개관식이 다가오면서 문화센터는 마지막 준비에 한창이었다. 파리드와 그의 팀이 만든 패널들은 설치되었고 결과물은 놀라웠다. 한국의 전통 문양과 아랍의 기하학적 패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것은 문화센터의 진정한 정신을 구현했다. 두 전통의 아름다운 대화. 소희는 거의 완성된 센터를 둘러보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했다. 그녀가 용기를 내어 회의실에서 일어나 말했던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있었다. 개관식 전날 저녁, 알자리드 회장이 소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소희 씨, 당신은 이 프로젝트를 놀라운 성공으로 이끌었소.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 소희는 집중했다.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미래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할 것임을 알았다. 문화센터가 완성된 후 나는 당신이 알자리드 그룹의 새로운 문화교류 재단을 이끌어주길 원하오. 그가 말했다. 당신은 세계 각국의 문화 간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될 것이오. 서울 두바이 그리고 그 너머로. 소희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다. 그것은 대단한 기회네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내일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알자리드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재능은 한 프로젝트나 한 회사에 제한되기엔 너무 귀중하오. 당신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희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녀의 앞에 놓인 세 가지 다른 길을 생각했다. 서울로 돌아가 안정된 위치를 갖는 것, 두바이에 머물러 새로운 재단을 이끄는 것, 또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는 것. 그녀의 결정은 단지 그녀의 경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목적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미정이 따뜻한 차와 함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정했니? 미정이 부드럽게 물었다. 소희는 미소를 지었다. 아직이요, 엄마. 엄마, 하지만 내일이면 알게 될 거예요. 내일이면 두바이 한국문화센터의 개관식 아침이 밝았다. 소희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통해 사막도시의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완성은 그녀의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였고 오늘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었다. 미정은 딸의 고요한 결의를 알아차렸다. 결정했구나, 미정이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어젯밤에 깨달았어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요. 미정은 미소를 지었다. 나에게 말해줄래? 개관식 후에요. 소희가 대답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룬 것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문화센터는 이미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중요 인사들이 이 역사적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태준 회장과 태강건설의 임원들이 도착했다. 아랍 측에서는 알자리드 회장과 파이살 알, 바크리가 다른 주요 비즈니스 리더들과 함께 있었다. 준호가 소희에게 다가왔다. 그는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혼합된 감정을 보여주었다. 오늘 아름답게 보이네요. 소희 씨, 그가 말했다. 소희는 미소 지었다. 리수, 고마워요, 준호 씨. 당신도 멋져 보여요. 당신의 결정에 대해 생각해 봤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녀가 대답했다. 곧 모두에게 알릴 거예요. 그들은 개관식 준비로 바쁜 스태프들 사이를 지나 센터 내부로 들어갔다. 건물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소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한지 확인했다. 중앙 마당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전통 한국 정원의 요소들과 아랍 디자인의 특징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한국의 돌과 물의 요소들이 아랍의 기하학적 패턴과 분수와 결합되었다. 그것은 두 문화의 대화를 물리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었다. 메인 홀에는 파리드와 그의 팀이 만든 패널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한국 전통 문양과 아랍 기하학적 패턴의 융합은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것은 단순한 대체품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 형태였다. 개관식이 시작되기 전 소희는 조용한 순간을 갖기 위해
센터의 옥상 테라스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두바이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과 멀리 있는 사막을 볼 수 있었다. 그때 알자리드 회장이 그녀에게 합류했다. 긴장하시오, 소희 씨. 그가 물었다. 조금이요.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평화롭기도 해요. 우리가 이룬 것이 자랑스러워요. 알자리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자랑스러워해야 하오. 당신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만들었소. 이것은 당신의 유산이 될 것이오. 저는 당신의 제안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회장님. 소희가 말했다. 그리고 그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저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개관식 이후에 알려드릴게요. 알자리드는 웃었다. 당신은 항상 극적인 순간을 선택하는군요, 소희 씨. 그들은 함께 옥상에서 내려와 개관식 준비를 위해 메인 홀로 향했다. 소희는 김태준 회장과 다른 중요 인사들을 만났다. 그녀는 이제 이런 고위층 인사들과 자신감 있게 상호작용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있었다. 개관식은 알자리드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그는 문화센터의 비전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소희의 역할을 특별히 언급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것은 두 문화 사이의 대화이자 이해와 존중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든 한 젊은 여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소희 씨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문화적 가교였고 이 프로젝트의 영혼이었습니다. 소희는 알자리드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미정의 눈에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인 것을 볼 수 있었다. 김태준 회장도 연설했다. 그는 한국과 아랍 세계 사이의 관계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도 소희의 기여를 인정했다. 우리는 박소희 씨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우리에게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통은 단순히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가치를 번역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희가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다. 그녀는 청중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기대에 찬 얼굴들을 보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2년 전 저는 회의실 구석에서 커피 머신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언어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문화적 이해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여정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해 말했다.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것은 대화입니다. 이것은 두 세계가 만나 서로에게서 배우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소희는 잠시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저는 제 어머니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계속했다. 그녀는 저에게 용기, 인내,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센터의 핵심입니다. 소희는 연설을 마치며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발표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다시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결정을 공유했다. 오늘 저는 제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여러 훌륭한 제안을 받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심장이 저에게 말하는 것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대하며 바라보았다. 저는 태강건설이나 알자리드 그룹에서 제안한 직책을 수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말했고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속삭임이 들렸다. 대신 저는 제 스스로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문화 간 이해와 소통을 촉진하는 제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설립할 것입니다. 브릿지스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서울과 두바이에 사무실을 두고 전 세계의 기업과 조직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녀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곧 청중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알자리드 회장과 김 회장은 서로 놀란 표정을 교환했지만 곧 존중과 이해의 미소로 바뀌었다. 이것은 제가 항상 꿈꿔왔던 것입니다. 소희가 계속했다. 저는 문화적 이해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센터가 그 비전의 첫 번째 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희의 연설이 끝나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미정은 딸에게 달려가 꼭 안아주었다. 넌 항상 내 길을 찾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 그녀가 속삭였다. 난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알자리드 회장과 김 회장도 소희에게 축하를 전했다. 우리는 당신을 잃게 되어 아쉽지만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길임을 알고 있소. 알자리드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회사가 첫 번째 클라이언트로 알자리드 그룹을 고려해 주기 바라오. 김 회장도 미소를 지었다. 태강건설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당신의 새로운 모험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 준호는 마지막으로 소희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그의 눈에는 진정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항상 나를 놀라게 해요, 소희 씨.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서울로 돌아오길 바랐지만 이것이 당신을 위한 올바른 길임을 알고 있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소희가 대답했다. 당신은 좋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요. 개관식은 대성공이었다. 문화센터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문화적 대화와 이해의 상징이었다. 축하 행사가 끝난 후 소희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센터의 옥상 테라스로 돌아갔다. 그들은 두바이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정말 내 회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엄마? 소희가 물었다. 미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너는 이미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 소희야. 내 회사를 시작하는 것은 그저 다음 단계일 뿐이야. 난 두려워요, 소희가 인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흥분돼요. 그게 바로 옳은 길에 있다는 신호야. 미정이 미소 지었다. 두려움과 흥분이 함께하는 곳에 성장이 있어. 엄마는 어떨 것 같아요? 소희가 물었다. 엄마의 레스토랑은 여기서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미정이 대답했다. 내 레스토랑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서울에 있을 수도 있어. 또는 양쪽 모두에 있을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서로를 지지할 거야. 소희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평화를 찾은 것 같았다. 그녀는 두 세계에 속해 있었다. 그녀는 한국인이자 세계 시민이었다. 그녀는 청소부의 딸이자 성공한 사업가였다. 그리고 그 모든 부분들이 그녀를 그녀 자신으로 만들었다. 몇 개월 후에 브리지스는 서울과 두바이에 사무실을 열었다. 소희의 독특한 접근 방식과 문화적 통찰력은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알자리드 그룹과 태강건설은 그녀의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되었고 곧 다른 많은 회사들이 뒤를 이었다. 미정은 두바이와 서울을 오가며 양쪽 도시에서 미정의 정원 레스토랑을 운영했다. 그녀의 요리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또 다른 방법이 되었다. 준호는 태강건설의 국제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종종 소희의 회사와 협력했다. 그들의 관계는 깊은 우정과 상호 존중으로 발전했다. 한국 문화 센터는 두바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화 명소 중 하나가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적 교류의 공간이 되었다. 그곳에서 아랍 세계는 한국 문화를 경험했고 한국인들은 아랍 전통을 배웠다. 소희는 종종 센터를 방문했다. 그녀는 그곳이 자신의 여정이 시작된 곳이자 그녀의 유산의 일부라고 느꼈다. 그녀는 사람들이 센터를 통해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배우는 것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어느 날 소희는 센터의 중앙마당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방문객들이 공간을 통과하며 경이로움과 존중의 표정을 짓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 어린 소녀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당신이에요? 소녀가 물었다. 소희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나는 단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도왔을 뿐이야. 어떻게요? 소녀가 호기심에 찬 눈으로 물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소희가 대답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소녀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소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부모님에게 돌아갔다. 소희는 그 순간 자신의 여정이 완성되었음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의 딸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돕는 다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항상 원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할머니를 생각했다. 그녀가 가르쳐준 언어가 이렇게 멀리 그녀를 데려올 줄 누가 알았을까?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감사했다. 미정의 끝없는 사랑과 지지가 없었다면 그녀는 결코 이 여정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소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종종 젊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용기를 갖도록 격려했다. 그녀의 메시지는 항상 같았다. 당신의 배경이나 시작점이 당신의 한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결단력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브리지스는 국제적으로 성공했고 소희는 문화적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선구자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접근 방식은 비즈니스 세계를 넘어 외교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소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만든 개인적인 연결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문화 사이의 다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다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취였다. 소희와 미정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장들을 추가해 나갔다. 그들의 여정은 꿈,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지지의 증거였다. 그리고 두바이 한국문화센터는 그 여정의 물리적 상징으로 서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두 세계를 연결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이야기였다. 파임데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소희와 미정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비슷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특별한 재생 목록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댓글 섹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